이제는 우리에게 익숙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 단어를 떠올리면은 보통은 통신이라든지 IT 이런 쪽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은 전 산업계에 다 영향을 미치죠. 건설업계도 이와 관련해서 새로운 바람이 분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오늘 토마토 인터뷰 소통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의 구본상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부분을 제가 뭐 기사도 찾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스마트 건설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더라고요. 네네. 일단은 이 단어부터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스마트 건설은 그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주요 기술을 건설 산업에 접목시키자. 그래서 건설 산업 자체를 좀 첨단화시키자라는 그런 취지 내지 목표를 말합니다. 그래서 건설에 적용할 수 있는 4차 산업 기술은 또 의외로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하드웨어 쪽은 뭐 드론이라든지 레이저 스캐닝이라든지 또 3D 프린팅 기술이 있고요. 또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뭐 모바일이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클라우드 그리고 또 인공지능 기술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이제 그 설계의 건설의 전 생애 주기 단계, 그러니까 설계, 시공, 유지, 관리 단계에 걸쳐서 적용을 해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또 안전 및 품질을 좀 획기적으로 높이자라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스마트 기술을 건설에 도입시킨 건데, 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도입이 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국내에서는 우선 정부가 드라이브를 좀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2018년에 스마트 건설 기술 로드맵을 이미 수립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2025년까지 건설 산업을 첨단 산업으로 탈바꿈시키겠다라는 목표를 세웠고요. 네. 구체적으로는 생산성은 50% 향상, 또 안전과 관련된 사망 만인율을 1.0으로 낮추고 또 관련된 스타트업을 한 500개 이상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사실 민간 기업에서는 이미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뭐 드론이나 라이다를 지형 분석이나 토목량 산정 할 때 이미 적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3차원 정보 모델링 기술이라고 해서 저희 쪽에서는 이걸 BIM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2차원 도면이 아니고 3차원 모델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반으로 뭐 물량 산출이라든지 간섭 체크라든지 또는 공정 관리 등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이라는 게 이 2D를 3D로 만드는 거잖아요. 공간을 만드는 거니까 그런 기술들이 적용이 되면 확실히 좀 쓸모가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국내에서는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로드맵도 만들고 하는데 해외 사례는 좀 어떤가요? 네네네. 해외의 경우에서는 이제 주로 선진국인 미국, 유럽 네. 그리고 일본에서 역시 이 스마트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미국의 경우 좀 흥미로운 점은 벤처 부분에서 건설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는 건설 부분을 컨스트럭션 텍이라고 해서 별도로 투자 분야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그 대표적인 기업이 있는데 카테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테라는 이 주택을 이제 공장에서 전부 제작을 하고 현장에서는 그냥 조립만 하는 즉 모듈러 공법이라고 하는데요. 어머, 신기하네요. 예, 네. 이것을 대대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건설 부분에서 손정희의 소프트뱅크가 유일하게 투자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건설의 테슬라다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네.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인도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지금 해외 수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듈러 공법은 특히 한 생산성을 7배까지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렇게 내보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 모듈러 공법에 대한 연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약간 그 생각도 드는 게 왜 가구 DIY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집도 DIY로 이렇게 모듈 하나씩 해서 조립하고 이런 시대가 좀 올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는데 네네. 확실히 이런 부분들이 스마트 건설이 도입되면서 가능해진 것 같거든요. 어떤 효과들을 우리가 좀 거둘 수 있을까요? 뭐 효과를 말씀을 드리면 네. 획기적인 높은 생산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뭐 잠시 드리자면
기존에는 어떤 부지를 우리가 기존 방식으로 측량을 하면 한 3일 정도가 소요되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드론이나 레이저 스캐닝을 하면 2시간만 해도 이거를 완성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네. 또 그 설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에는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설계 도면을 그 AI가 직접 학습을 해서 문제점도 찾아내고 네. 또 직접 그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CAD나 이런 것으로 그 수기로 도면을 그리는 작업 자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 기술들이 이제 축적이 되면 네. 산업에 좀 혁신이 생기고 생산 구조 자체도 바뀔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맥켄지 쪽에서도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보고서를 냈다고요? 어떤 내용이에요? 아, 예. 그 2017년 맥켄지 보고서를 보면은 네. 그 스마트 건설 도입 이유를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림에서 이제 네. 보면은 한국은 그 건설 생산성하고 건설 생산 그 증가율 모두가 굉장히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국내는 굉장히 정체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거에 비해서 이제 유럽의 강소국들, 예를 들어서 벨기에나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은 생산성이 굉장히 네. 높게 나옵니다. 아, 근데 이 국가들을 보면은 일단은 건설 자동화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고요. 진행이 많이 됐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건설 분야 쪽에 인건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이런 스마트 건설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건설 인력 구조가 선진국과 유사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역시 이런 스마트 건설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이 정부 쪽에서도 스마트 건설과 관련해서 로드맵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이게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네네, 잘 되고 있습니다. 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첫째는 이제 그 대규모 R&D를 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이름의 스마트 건설로 한 2천억 규모의 R&D가 지금 공모로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도로 및 인프라 쪽에 집중이 돼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유지 관리 쪽으로도 스마트 유지 관리, 그리고 또 건축 분야 쪽으로도 스마트 건축, 이런 식으로 해서 R&D가 계속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발주 방식도 많이 개정이 되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턴키 방식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대형 공사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발주 방식이었습니다. 네. 예, 근데 우리 만약에 일반 공사에서도 스마트 건설을 적용을 하면 이제 턴키 방식으로 발주를 할 수 있게 정부가 제도를 개선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벤처 창업 지원을 위해서 스마트 건설 지원 센터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설치 및 운영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벤처 지원을 위한 창업 펀드도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크게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지금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은 이 스마트 건설 제도와 정책에 있어서 가장 좀 중점을 둬야 되는 부분은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네, 그 제도의 개선과 지원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4차 산업 기술은 굉장히 빨리 지금 빠른 속도로 지금 진보하고 있습니다. 그쵸? 네. 근데 우리나라 제도는 그 포지티브 방식을 따르기 때문에 이 기술의 변화에 제도가 이제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그거를 현장에 쓰고 싶어도 제도가 뒷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막상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아예 스마트 건설 특별법을 따로 제정을 해서 이런 기술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역시나 제도적인 뒷받침이 돼야지 4차 산업혁명이 좀 속도를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러면 또 업계 내에서도 뭔가 좀 채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건설 업계에서 노력해야 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기업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향후 이제 어떤 기업의 생산성을 위해서 그리고 기술 인력의 부족을 메꾸기 위해서라도 이 스마트 건설은 이제 선택이 아닌 좀 필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부 측면에서는
이 분야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제도 개선과 어떤 발주 방식도 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한 벤처 지원을 하지만 벤처 생태계 자체를 좀 조성을 해주고 또 시장도 국내뿐만 아니라 좀 해외 시장까지 그런 통로를 좀 개척을 해주는데 도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학교에서도 건설 쪽은 이제 전통 엔지니어링 과목에 아직 치중하고 있는 면이 있지 않은데 네. 이제 그런 4차 산업 기술을 같이 배울 수 있는 융합 과정의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산학연 모두 다 또 힘을 모아서 이런 데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또 열심히 달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렇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차 산업혁명, 이 기술의 진보는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의 발목이 잡혀서 제자리 걸음만 한다면 이런 일이야말로 정말 안타깝겠죠. 최근 들어서는 이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좀 바꾸자 이런 이야기들도 활발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스마트 건설 성큼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마토 인터뷰 소통 함께했습니다.